2025년 연말 대출 시장, 특히 대출 보릿고개 현상과 이 강화되는 금융 규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요즘 은행 문턱이 높아지면서 특히 주택자금이 꼭 필요한 분들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데요. 이 상황이 왜 벌어지고 있는지, 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앞으로는 또 어떻게 될지 그 핵심만 좀 짚어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지금 상황부터 좀 볼까요? 은행들이 벌써 돈 빌려줄 한도, 이걸 거의 다 채웠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 자료에도 나왔듯이 NH농협이나 신한은행 같은 경우는요, 9월 말 기준으로 이미 연간 목표치를 넘겼어요. 100% 이상 초과한 거죠. 와, 9월 말에요? 벌써요? 네, 그리고 뭐 하나은행이나 KB국민 같은 다른 주요 은행들도 거의 뭐 턱 밑까지 찬 상황입니다. 아슬아슬하죠.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은행들이 좀 움직임이 달라졌겠네요. 그렇죠. 작년 연말하고 비슷하게 갑자기 비대면 대출 창구를 막는다거나 아니면 우대금리 같은 걸 없애버리는 식으로 문을 딱 걸어 잠그는 모습입니다. 보수적으로 관리하는 거죠. 아, 작년에도 그랬었죠. 네. 근데 이게 또 1금융권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게 더 심각한 건데요. 새마을금고는 아예 주담대 신규 취급을 중단했고요. 신협이나 저축은행 같은 2금융권도 여력이 거의 소진되고 있어서 정말 그야말로 전 금융권에 대출 한파가 몰아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전 금융권으로 번지고 있다. 아, 심각하네요. 은행 자체 사정도 있겠지만 역시 가장 큰 건 정부 규제 강화 이거겠죠? 지금 금융당국에서는요, DSR 한도를 현행 40%에서 35%로 더 낮추거나 주담대 한도를 아예 6억에서 4억 원으로 더 줄이는 방안까지 검토 중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4억 원이요? 네. 심지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LTV를 그냥 0%로 적용하는 방안까지 논의 중이라고 하니 앞으로 문턱은 더 높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와, 듣고 보니 정말 이건 현금 부자 아니면 집 사기 너무 어려운 시장이 되겠네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서울 아파트 평균이 14억이라고 치면 대출 6억 받으면 현금이 8억 필요한 거고, 만약에 4억으로 줄면 현금이 10억이 있어야 한다는 계산이니까요. 와. 그렇죠. 이러면 실수요자, 특히 젊은 층이나 중소득층은 정말 막막하겠어요.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그래서 자금 여력이 좀 부족한 실수요자들이 어쩔 수 없이 서울 대신에 외곽이나 경기도, 인천 같은 비규제 지역으로 밀려나는 이른바 풍선 효과가 나타날 수 있고요. 또 지역 간의 격차가 더 심화될 거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풍선 효과랑 격차 심화. 반면에 투자 목적의 수요는 확실히 좀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2주택 이상 대출 불가나 갭 투자 차단 조치 때문에 투기적 수요는 위축될 수밖에 없죠. 다만 이 과정에서 진짜 집이 필요한 실수요자까지 같이 위축시켜서 거래 자체가 너무 급감하고 시장 활력이 뚝 떨어질 수 있다는 점, 이게 문제입니다. 행정적인 부담도 늘어나고요. 자금 조달 계획선이 전입 의무니. 네, 맞아요. 현장 분위기도 좀 비슷한 것 같더라고요. 제가 들어보니까 금융권 실무자들도 실수요자들의 자금 경색을 굉장히 우려하고 있고요. 이런 식의 급격한 긴축이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시장을 왜곡시키거나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이런 지적들이 많습니다. 네, 은행에 페널티를 주는 방식이 오히려 신용 경색을 더 심화시킬 수 있다는 그런 비판도 있고요. 그렇죠. 그럼 대안은 없을까요? 그냥 이렇게 조이기만 하는 게 능사는 아닐 텐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냥 대출 총량만 억누르는 방식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실수요자나 좀 취약한 계층을 위한 맞춤형 지원, 이런 게 필요하다는 거죠. 예를 들면 1주택자나 생애 최초 구매자에게는 DSR이나 LTV 기준을 조금 더 유연하게 적용해 준다든지, 아니면 금리 우대를 해주거나 장기 고정금리 상품 같은 걸 좀 더 확대하는 그런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주택 공급 확대 노력도 같이 가야 하고요. 맞춤형 지원과 공급 확대, 역시 정답은 하나가 아니군요. 자, 그럼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2025년 연말 대출 시장은 강력한 규제와 또 은행들의 소극적인 태도가 맞물리면서 실수요자들에게는 정말 보릿고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약 주택 구매나 전세 자금 마련 계획이 있으시다면요, 이 강화된 규제 내용을 정말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자금 계획을 아주 보수적으로 세우셔야겠습니다. 계약이나 잔금 일정도 좀 여유롭게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연말로 갈수록 대출 문턱은 더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고 봐야 하고요. 특히 현재 논의되는 추가 규제들이 만약 현실화된다면 그 파급력은 예상보다 훨씬 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냥 옥죄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실수요자를 보호하면서 시장을 좀 안정시킬 수 있는 그런 섬세한 정책 조율이 정말 절실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나올 금융당국의 조치나 시장 데이터를 주의 깊게 보셔야 할 것 같고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볼 지점은요. 이런 강력한 규제들이 과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구조나 또는 사람들의 자산 형성 방식 자체를 어떻게 근본적으로 바꿔놓을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이건 앞으로도 우리가 계속 지켜봐야 할 아주 중요한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빠르게 변하는 시장, 정확한 정보가 경쟁력입니다. 지금 구독하고 콕부동산과 함께하세요. 부동산은 콕, 구독, 좋아요는 꼭.